최근에 좀 재밌는 상담을 했는데 전산 보안 담당자라는 게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1인 보안인데 아직까지 그 제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전산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험 영업만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이제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랑 네트워크 솔루션이랑 그다음에 그 시스템 전산실을 전부 담당하되 1인 보안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소규모 전산 보안 담당자가 있는데 이번에 한 3년 정도 그렇게 경력을 쌓으신 분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셨어요. 이런 직무가 4천대 중반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직무의 독특한 점이 애매하게 연봉이 높아요. 애매하게 전문 업계 초봉보다 연봉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하자니까 여기보다 연봉이 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보통 이게 이제 팀장이 밑에 직원 붙잡을 때도 써요. "야 네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서 이직을 한다면은 내가 붙잡겠는데 올라봐 봐야 몇백 안 오르거나 아니면 오히려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데 이직을 하라." 이런 식으로 붙잡는 방식으로도 많이 쓰는 방식이 이런 애매하게 조그만 회사의 이제 보안 담당자 영역인데 전산 보안 담당자라 이거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분이 이제 걸리적거리는 게 뭐냐면은 소규모다 보니까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담당자란 말이에요. 근데 보안관제 출신들은 보안 담당자가 되었을 때 보안 솔루션은 당연히 하는 거고 IS, MSP 대응도 하고 클라우드 이런 거 대응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클라우드가 안 되고 IS, MSP 대응한 적이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걸립니다. 뭔가 그럼 제조업에 특수한 무언가가 있었나? 그것도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경력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한 연차가 3년 정도 하셨거든요. 애매한 중간 상태예요. 이 경력을 가지고 이직을 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같은 전산 보안급으로 이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연봉은 지금 받는 연봉과 또이또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것도 이직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일단 보통 이런 경우에 직업 계통이랑 직장 계통을 착각하는 사회초년생이 그런 실수를 저질러요. 직업 계통이란 건 자기가 어떻게 클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윗단에서 쓰는 이제 직업 계통의 기술력 확장과 아랫단에서 쓰는 레거시된 기술력의 확장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 계통에서 경험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은 큰 회사에 오라고 해도 직업 커리어 계획에 안 맞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학생 중에 한 명이 데브세옵스 이쪽으로 이제 직업 커리어 계획을 잡았는데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에 데이터독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솔루션 엔지니어 뽑는데 올래? 이렇게 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안 갔어요. 안 맞기 때문에. 직업 커리어 계획이 안 맞기 때문에 아무리 큰 기업에서 오라고 해도 안 가는 겁니다. 학과를 나와서 대충 취업하는 경우가 이렇게 취업하는 경우가 보통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를 많이 해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구르면서 버틸 수 있는 직업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작하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 혹은 전산 보안 담당자 이런 걸 하면서 OP 이런 걸 하면서 와 가지고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전직 준비를 하거든요. 보안 관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메인 직업 커리어 좀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직업 커리어 경험을 쌓으려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3 년은 너무 오래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1 년에서 2년 정도는 괜찮았는데 3 년은 너무 오래 있었어요. 나중에 5년 차가 되었을 때 그거는 애매하게 중리어 정도쯤 되는데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건 클라우드입니다. 주류 클라우드. 그나마 경기 침체라 가지고 주류 클라우드 확장이 좀 늦었는데 어차피 이거는 지금 당장 늦은 거지 경기 침체가 영원히 진행되지는 않잖아요. 언젠가 클라우드가 다시 이제 확장을 할 때 쉽게 말하면 경기 침체가 풀렸을 때는 그때부터 새로 도입하는 인프라는 무조건 클라우드만 100% 쓰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더 이상 가용성이 필요가 없을 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때 온프레미스가 폐기되고 클라우드로 다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 자체는 시장이 날이 갈수록 생산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 미래에 대한 기술 스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직업 영역에 있다면 그 업계가 어떤 식으로 크게 변하는지 사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자기 자신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정석적인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계통과 직업 계통을 착각하기 때문에 이 직업 계통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미리 말했지만 전략적 변곡점은 이미 지났고 클라우드는 주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는 클라우드는 거의 이제 채택률 100%가 될 거다. 사실 새로운 솔루션 만드는데, 새로운 인프라 구축하는데 클라우드를 안 쓸 이유가 없어요. 굳이 온프레미스에 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 때문에 쓰는 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온프레미스로 하이브리드를 서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지. 기존에 뭐 90년대부터 모아온 데이터도 있으니까 월가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써요. 근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는 당연하게 온프레미스가 아니라 클라우드를 쓰게 될 거죠. 그러면 날이 갈수록 전산 보안 담당자, 이 일자리, 전산실 담당자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거예요. 사실 전산실이란 게 7-8년 전에도 그랬지만은 이게 보안으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없애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전산실로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이 간혹 있죠. 그거는 커리어 스스로 꼬우는 방향이에요, 사실. 당장 연봉이 뭐 1,000만 원 이렇게 높다고 해서 그렇게 가버리면은 앞으로 계속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서 IDC에 또 취업을 하지 말라고 해요. 이직을 할 때도 이게 좀 애매한데 이게 어중간하게 이제 연봉이 4천 정도 받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도 다른 곳에 이직하라니까 연봉을 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애매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언제 한번 말한 적 있습니다. 연봉을 줄이고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아마 제가 기억할 때는 이게 거의 뭐 최초의 영상인가 유튜브 첫 동영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유튜브 첫 동영상이 때때로는 이런 경우에는 연봉을 줄이고 이직해야 될 수 있어요. 기껏 해봐야 저거 들어가서 연봉 줄이고 이직하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버티면 기존 연봉 복구됩니다. 중요한 거는 미래의 기회성을 잡는 거거든요. 최대치 연봉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레거시기 때문에 ISMS-P 대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조업은 이게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도입하려다가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문제는 이제 IT가 메인인 이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연봉을 높이려면 IT가 메인인 회사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채용 시장에 핏이 전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분이랑 상담을 하면서 자코리아랑 원티드랑 사람이 검색하면서 직무에 맞춰서 클라우드만 계속 요구하는 거 ISMS-P 대응해본 경험자 그거를 다 찾아줬거든요. 전산보안 담당자에 속하는 영역이 날이 갈수록 줄었어요. 저도 이제 점검하면서 봤는데 이처럼 날이 갈수록 이직할 수 있는 영역도 줄고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새로 바꾸기도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빨리 결정을 내리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보안관제를 하러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안 담당자 열심히 지원 활동을 하다가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게 경기 침체라서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를 굳이 뽑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보안관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 된 경우에는 그걸 특별히 뭔가를 배웠다기보다는 입사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자리가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도 있는 겁니다. 취약점 진단이나 아니면 악성 코드의 동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하고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 계통에서는 항상 자기가 기본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직업 커리어 계획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직업 계통이든 간에 개발, 인프라, 보안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영역은 당연하게 고연봉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은 보통 데브세옵스 위주로 주로 취업 활동을 시키는데 여기를 메인으로 잡아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내 직업 커리어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직업 커리어가 그리고 시장의 고연봉 핏에 맞아야 돼요. 모이에킹 같은 경우가 되게 애매한데 지금은 이제 AWS, Azure, GCP 이걸 침투해서 뚫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파고드는 쪽이 이제 소스 코드 진단이나 아니면은 저기 블록체인 이쪽으로 뚫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SI성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통 이쪽을 추천을 잘 안 하고 원래 우리가 모이에킹 양성이 가능했는데 이제 배제를 한 거죠. 시장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기억을 할 거는 다른 직업 업계를 좀 보면 도움이 됩니다. 모든 주식 분야에 통달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없듯이
결국에는 자기 영역에 맞춰서 그 시장의 변화를 맞춰 새롭게 공부하고 좋은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른 직업업계를 보면은 다른 직업업계를 본다는 건 IT의 다른 직업업계요. 예를 들어 데이터 분야는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네. 뭐 네트워크 분야는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네. 개발은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네. 백엔드 분야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 그거를 크로스 체킹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중심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모바일 시장에 의해서 트래픽이 늘어나니까 이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왜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주류가 되는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내가 있는 로컬 안에서 갇혀가지고 여기 업계에서는 이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베이직에서 너무 과도하게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수익은 안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이게 좋다고 해. 명예로운 일이야. 명예로운 일인데 나한테 매 미래에는 도움이 안 돼.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기 커리어를 사업으로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항상 CIO 코리아나 가트너 같은 걸 보면서 새로운 기술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생산성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꾸준히 보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로컬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인 것 같다. 그러면 그 안에 로컬 안에서는 생산성 개선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한계가 명확해요. 왜? 결국에는 활용성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크기 때문에. 챗GPT는 결국엔 틀리잖아요. 근데 빙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영감을 받으세요 하는 거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확한 걸 찾으세요 하니까 그 활용성의 차이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구글 주가가 떨어졌죠. 그 로컬이 작은 팀 수준일 수 있고 아니면 작은 업계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회사든 어떤 업계든 그 팀에서 있는 것만 하면은 그 팀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냥 그 수준의 보편적인 수준이 되는 거지. 그 업계의 보편적인 수준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더 잘해가지고 벗어날 수 없어요. 외부에 있는 기회를 내부에 있는 역량은 같이 합쳐야 됩니다. 이게 피터 드러커가 말한 혁신의 기준점이에요. 그거를 커리어를 사업이라고 생각했으면 자기 영역에서 그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로컬에만 갇혀 있다 보면 갈 곳이 없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약간 애매하게 여기 위태로운 상태에 좀 처해 있는 상태죠.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은 이제 클라우드 같은 차세대 영역에 B가 있고요. 레거시 같은 A가 있어요. 근데 레거시 같은 A 회사에 오래 다니고 있으면은 나중에 생산성이 결국엔 정체되거든요. 근데 이런 뉴 제너레이션을 도입하는 이유는 생산성을 무한히 성장하고 우리 회사를 급속도로 성장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직 불가의 벽이 생깁니다. 요구하는 거는 해당 뉴 제너레이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요구해. 근데 처음에는 여기와 여기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이쪽으로 빨리 이직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해당 경험자만 요구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다가 노력한다고 안 되는 벽이 생겨요. 레거시에서 생산성이 정체되니까 이직하려고 하면 다른 레거시 C로밖에 이직이 안 돼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뉴 제너레이션은 무한히 성장하고 이쪽은 전체 자체가 축소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업계에 가장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주류로 도입되고 있는가 그런 걸 잘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장단점인데 단점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공부해야 된다. 사실 지금 시대에 평생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은 없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만큼은 무한히 성장할 수 있다. 한계 없이 무조건 볼 수 있다. 그게 이 업계의 장점이자 뭐 그게 싫으면은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분투하며 사는 게 저는 훨씬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좀 무소유 이런 분들은 애쓰며 살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분투하며 사는 게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좀 맞지 않나 삶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분투를 가장 많이 하는 영역이 이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정도껏이겠지만 자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우선 정찰을 해야 돼, 정찰. 어떻게 이게 바뀌어 가고 있는가? 혹은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역량에 비해서 저쪽의 뉴 제너레이션이나 아니면 주류 취업 영역에 의해서 어떻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 그걸 정찰을 해야 됩니다. 주니어 5년 차 이내의 경우에는 이거 정도만 해도 거의 도움이 돼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에 고연봉 포지션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색해서 모읍니다. 정기적으로 모아요. 6개월마다 채용 공고를 쭉 보고. 이거는 별거 없이 부동산을 예를 들어 산다고 할 때 한 30군데는 가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30군데 정도는 크로스 체킹을 하는 거야. 한국이 좁으니까. 사실 미국도 한 30군데 정도면 되면 돼요. 그럼 내가 인생 첫 집 사듯이 그렇게 상세하게 찾으면은 사실 이 회사 들어가면은 뭐 탑클래스 회사 들어가면 거의 한 5년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최상위 회사를 좀 정리를 해요. 거기서 내가 부족한 역량을 역으로 공통 기술 스택을 거기서 내가 부족한 공통 기술 스택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해바이로 기술 스택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그냥 거기에 지원하고 그다음에 면접 보기 전쯤에 미리 적당히 공부만 하고 이 정도는 안다. 이 정도는 대응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가 이력서를 미리 만들어 놔요. 공통 기술 스택을 기반으로 이 핏에 맞는 이력서. 그리고 이게 내 1, 2년 뒤에 이력서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로 삼아서 그 이력서의 기술 스택을 채웁니다. 그러면은 공통 기술 스택에 적합한 80% 수준의 이력서가 만들어지면 이제 취업 활동을 하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커리어 올리는데 막히는 일은 없어요. 정찰하고 그 다음에 그 공통 기술 스택 뽑고 이력서 미리 만들고 그 이력서에서 부족한 공통 기술 스택 내가 채우고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그 공통 기술 스택의 이력서를 새로 만들고 요 정도만 해도 웬만하면 막히는 일은 없습니다. 수직 성장해야 될 때 이전에 주니어급 5년차 이내에는 이 정도면 안 막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커리어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건 남은 시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이 황금기거든요. 그래서 레거시 기술 스택에 있는 경우 여러분의 인생에도 레거시가 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안에는 어떻게든 탈출해야 된다. 1년 안에 탈출하면 제일 좋고. 그래서 레거시에 있는 거는 다시 말하자면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경제적 자산입니다. 날이 갈수록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데 뉴 제너레이션은 날이 갈수록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업사이드 리스크라는 게 사실은 안 하면은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뉴 제너레이션 회사는 날이 갈수록 확장하기 위해서 뉴 제너레이션을 도입했기 때문에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조금이라도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결국에 다음에 새로 하는 건 뉴 제너레이션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레거시 B는 날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뉴스나 언론이나 그 업계에 관련돼서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왜 이렇게 좀 안주하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를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커리어가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혹은 직장 계통과 직업 계통을 착각을 해 가지고 '나는 그냥 직장에서 여기서 경력을 한 3년 정도 쌓으면 잘 되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이 뭔가 전진해서 강해지려면 현실적인 고통을 앞으로 당기고 능력을 키우고 강해지면 이걸 통해서 얻는 이득 가지고 쾌락을 뒤에 미뤄야 되거든요. 쾌락을 쟁취해야 돼요.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은 능력을 키울 기회가 없어요. 사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오늘 그냥 집에서 쉬고 TV 보고 노는 게 편하잖아요. 예,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엔 뒤에 현실적인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게 업사이드 리스크예요. 안 하면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쾌락과 현실적인 고통의 순서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쾌락을 뒤로 미루고 현실적인 고통을 즉각적으로 앞으로 만들어야 그래야만 뭐 이 쾌락을 쟁취하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쾌락을 향유하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즉각적인 쾌락의 경우 저게 끊겼을 때 결핍을 만들고 스트레스를 만들기 때문에 과연 나는 결핍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건가 아니면 이걸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사는 건가 구분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다운사이드 리스크 같은 경우 다급하면 누구든 하거든요. 근데 여유 넉넉할 때 평소에
라이프 스타일로 공부해야 되는 게 힘듭니다. 이게 업사이드 리스크예요. 그래서 이 업사이드 리스크에 항상 도전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셔야 돼요. 내가 이대로 가면 커리어가 조질 것 같아. 그때는 누구든 열심히 해요. 근데 내가 이대로 넉넉한데 이제 이 다음에 어디로 이직을 할까?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 볼까? 어떤 직업 계획을 세워 볼까?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연봉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게 뭘까? 이런 여유 넉넉할 때 이렇게 해야지.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하면 바쁘고 힘들고 지치거든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어서 업사이드 리스크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걸 업계에서는 위기관리 프로그래밍과 성취 기반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위기관리 프로그래밍, 다급하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취 기반 프로그래밍이 결국에는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생각보다 정직해요. 전진하면 강해지고, 안 좋아하면 약해집니다. 근데 업사이드 리스크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 커리어는 사업이고 일하는 건 투자라서 하필이면 또 타이밍도 있습니다. 이게 이분도 한 5년 넘어가면 되게 애매한 타이밍이 될 거예요. 타이밍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빨리빨리 대응하시는 게 좋다. 그게 자기 경영이라고 합니다. 결국 커리어는 사업이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모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